안녕하세요. 바이어스 로라이프 채널의 바슬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자고 일어나니 사법 역사에 좀 남을 만한 좀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제가 조금 안타깝게 보고 있었던 것들이 많았는데, 나라의 방향성에 대해서. 근데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위증했었던 혐의로 기소되었었는데, 그 위증 혐의가 1심 무죄 선고가 나왔습니다. 그게 계엄령을 할 때 그 국무회의에 얘기를 했느냐 해서 했다 했는데, 그게 한덕수 전 총리를 재판하면서 위증이다는 건덕지를 잡혀서 이제 기소가 되어 있었죠. 그래서 특검이 징역 2년을 구형하면서 위증죄로 구형을 몰아세웠었던 그런 거대한 프레임이었는데, 이게 오늘 법리와 증거 앞에서 무너졌죠. 그래서 오늘 판결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무죄라고? 이러면서 뉴스에서는 그동안 당장이라도 유죄가 나올 것처럼 난리법석을 떨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거대한 가스라이팅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게 느껴지는 게, 진실과 법리가 무엇인지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 그리고 쏟아지는 마녀사냥식 보도, 이런 것들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우리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마치 시작도 하기 전에 유죄가 확정된 것처럼 선동해왔던 세력들이 있다는 느낌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단순히 무죄 판결이라는 결과 하나만을 말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판결로 이제 폭로한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의 민낯, 그리고 특정 세력들이 어떻게 법을 도구로 삼아서 우리나라의 시스템인 공화주의를 망가뜨려 왔는지, 그 무서운 실체를 좀 파헤쳐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예. 이렇게 오늘 재판부가 내린 판결의 핵심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에서, 윤 대통령이 법정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 즉 위증을 했다고 주장하며 기소를 했었죠. 근데 오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의 판단에서 진술을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로 단정하기 어렵다 하면서, 이제 심지어 당시 정황상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소집할 계획을 가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위중죄의 성립 요건 자체가 되지 않는 것, 이걸 가지고 억지로 엮어 넣은 무리한 기소다, 기획된 기소였다라는 점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을 해줍니다. 이번에 그동안에 이제 홍장원, 지렁이 글씨체, 그게 두세 번 이제 위증을 하면서 바뀌어왔죠. 그리고 곽종근, 이들의 이제 위증, 그들의 핵심적인 위증과 증거들은 법원이 무시라고 판결문에서 빼면서 억지로 유죄로 끼워 넣어서 왔거든요. 예, 뉴스 헤드램만 안 보고 이제 판결문을 잔잔히 읽어보신 분들은, 지성인들은 아마 다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느껴왔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법치국가에서 우리 보고 법치를 지키냐, 아니면 뭐 공화주의를 시스템을 지키냐, 뭐 이런 거에서 그 저울질을 할 때 법치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나라의 근간인 시스템을 무너뜨리고 있는 게 그 세력들이란 얘기죠. 말이 좀 샜는데, 이제 법치국가에서 사법의 정의란 게 어떤 건가, 뭐 이거를 얘기를 하자면 오직 증거와 법리에 의해 엄격하게 판단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번 사건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예, 이 사건에서 문제점은 그동안 해왔던 것은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국민 대다수는 이게 진실규명이라고 믿고 있는데, 진실규명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걸 철저히 은폐해오면서 그동안 판결을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와서야 대통령이
이제 위증을 했다는 자극적인 프레임을 짜놓은 게 무너뜨려지면서 사법 시스템들이 갑자기 이제 분위기가 저처럼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 이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사법 시스템들이 정치적 타격 도구로 악용을 해왔던 게 너무 뻔합니다. 그동안 무죄가 나올 것을 알면서도 법리적으로 허술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단 기소를 해버리고 그거 일단은 유죄라고 결과를 딱 만들어 놓고 죄인이라는 낙인을 찍어 놓고 그렇게 프레임을 짠 상태에서 스토리를 진행을 하죠. 무슨 작가인 줄 알았습니다. 판사가 아니라. 참 하는 걸 보면은 소설가인지 작가인지 드라마를 짜고 있는 건지 답이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 지기현 판사가 했었던 그 판결에서도 읽어보면은 판결문이 이건 무죄, 이건 무죄, 이건 무죄. 그래서 너도 유죄. 이렇게 이상하게 가요. 예, 그래서 바보들을 위한 판결이 아닌가 이게. 참 갸우뚱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오늘날 대한민국 법치 시스템을 망가뜨린 사람들이고 그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냥 뉴스 헤드라인 가스라이팅 해버리고 법의 테두리를 악용하면서 뭐 그런 카르텔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바로 서는 것, 올바르게 서는 것을 방해하고 사법적, 정치적 혼란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걸로 인해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우리가 눈에 띄게 보이죠. 그런 친중 세력과 그 카르텔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들이 대중들을 지배하는 방식이 참 교묘합니다. 예, 법의 엄밀한 절차나 진짜 팩트는 교묘하게 숨기고요. 대신 언론을 동원해서 매일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을 그냥 쏟아냅니다. 양으로 그냥 보는 거죠. 바쁜 현대인들이 깊게 찾아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냥 헤드라인만 보고 말지. 그래서 헤드라인에서 보면은 자극적인 단어들로 도배되어 있고 그걸 매일 접하는 국민들은 자신도 모르게 그냥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기도 전에 죄를 지었구나, 죄인으로 낙인시켜버리고 그냥 그 방향성으로 끌려가는 겁니다. 바쁜 현대인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다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건데, 그래서 이제 스스로 조금이라도 찾아보는 사람들이 그냥 멋있는 겁니다. 이런 것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주관을 갖고 논리를 따지려 하면서 이제 감성에 휘둘리지 않고요. 그래서 그런 세력들이 여론을 먼저 선동해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사법부가 여론을 눈치를 보게 만들면서 정치를 사법화하는 것. 이것이 그들이 우리 사법 시스템을 망가뜨려온 방식이죠. 그래서 법치국가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시스템의 왜곡이 지금 한국에서, 21세기 한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들이 진정으로 노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지 정치인 한 명을 무너뜨리는 걸까요? 그렇게 보기에는 너무 열매가 달콤하지 않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은 달콤하게 익어있는 우리나라 그 자체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의 뿌리, 공화주의를 무너뜨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 한국 공화주의 시스템인 삼권분립, 이 핵심은 사법부에 올바르게 서 있는 거거든요. 법의 지배죠. 법리, 법치, 왕이나 특권층의 지배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법 앞에 평등하다. 법이 정당한 절차에 의해 국가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런 느낌이 와야 되는데 지금 친중 카르텔 세력들,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20년, 30년 지났거든요. 예, 사법고시 폐지되고 로스쿨 들어오고 그러면서 법조계, 의사, 의료계 이쪽에 너무 뿌리를 깊게 들이받고 있습니다. 대학도 쉽게 가죠. 외국인 전형 해가지고 가장 혜택을 많이 보는 화교, 그 중국인들이
예, 서울대를 밥 먹듯이 가고 있죠. 의대, 법 쪽에. 예, 그래서 그들이 카르텔을 만들고 우리법 연구회 등등 이런 것들을 만들고 그들만의 정의의 기준을 만들어버려서 적을 제거하는 무기로 전락시켰습니다. 아, 참 중우정치이자 인민재판이 만연하던 게 답답했었는데 예, 오늘 1차적인 축포가 터졌네요. 이거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서 오늘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